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5일 수요일 오후 4시 7분입니다. 특별히 드릴 만한 이야기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세계 증시 강하고요. 어떤 변화의 신호 이런 거 나타나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그냥 가던 방향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한 달째, 2023년 시작된 지 한 이제 한 달째 돼 가는데 한 달 내내 강했습니다. 한 달 내내 강해가지고 이제 그런 강세를 바탕으로 중요한 저항까지 도달을 했고 이제 그래서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도달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도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슬슬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부터 해서 슬슬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벤트를 점검할 만한 그런 내용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한 달 동안 강했다 의미 없습니다. 앞으로 잘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1년간 하락했었다 그것도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지금 몇 달째 하방 경직성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할 말이 없어요. 몇 달째 상방 경직성, 몇 달째 고점이 높아지지 못하고 있고 몇 달째 저점이 낮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래저래 할 말이 없는 구간이에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다만 이제 위쪽으로 올라간다라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다들 각자 어떤 심증만 갖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이렇다 할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튼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도달했으니까 지난 1년간 내렸네 혹은 최근 한 달 동안 올랐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제로 베이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우린 집중해야 됩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오늘 밤에 특별한 이벤트 없진 않습니다. 오늘 밤에 경제지표는 특별한 거 발표가 없는데요. 경제지표는 특별히 중요한 거 없습니다. 경제지표는 내일부터 중요한 것들이 발표가 되고요. 그렇다고 오늘 밤에 아무것도 없냐? 또 그렇진 않아요. 오늘 미국장이 마감하고 나서 테슬라 실적이 발표되는 것은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입니다. 왜냐? 테슬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시장의 분위기 메이커 아닙니까? 그죠? 테슬라가 웃으면 온 시장이 웃고 테슬라가 울면 온 시장이 울기 때문에 분위기 메이커이기 때문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다는 것은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걸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요런 점들 요거 테슬라 실적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테슬라가 그러니까 오늘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오늘 밤 사실 미국이 어떻게 마감했다 이거는 또 별로 영향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미국장 마감하고 한국 증시가 시작하는 요 사이 어딘가에서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하니까 미국이 어떻게 마감되든 그런 거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테슬라 실적 발표에 좀 주목을 하자고요. 이 정도를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지난 한 달간 증시가 강하게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지금 어떤 단기적으로 오버슈팅 이런 가능성은 좀 이야기할 수 있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때린 놈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맞은 놈은 발 뻗고 잘 수가 있는 면이 있죠, 그죠? 지금 이야기하는 게 꼭 진리는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약간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올해 한 달 내내 얻어터진 하방 포지션 들고 계시는 분들은 차라리 지금 이제 더 마음이 좀 편할 수도 있죠. 솔직히 그죠? 지금 단기 오버슈팅 가능성이 있는 거지. 지금 단기랑 폭과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아래쪽으로 가자면은 에너지는 충분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더 상승을 하자면은 지난 한 달간 올랐기 때문에 상승 쪽에서 에너지가 조금 좀 소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죠. 하여튼 중요한 이벤트들이 이제 몰려 있다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벤트가 있기 전에 지난 한 달간 겁나게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긴 해요. 이런 점을 좀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증시에는 선반영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죠? 먼저 올라가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 정도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립적으로 쳐다봅시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도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마감을 하나, 다른 나라들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나 간단하게 좀 체크만 하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점검할 만한 게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보던 것만 보고 그렇게 마칠게요. 예를 들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독일 증시 같은 경우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쌍고점 가능성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쌍고점 가능성 있죠. 이렇게 고점 낮아질 가능성 있습니다. 이런 점에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열렸는데 근데 특별히 특별히 이상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워낙 오랜 박스권이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근데 단기적으로 계속 또 올라가려 그러는 그림이죠, 그죠? 예.
뭐 중국 증시는 휴장했으니까 딱히 볼 거 없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저기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볼 건데 둘 다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코스피, 나스닥, S&P 둘 다 어떤 전고점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도달을 해 왔습니다. 예. 일단 그 자리까지 일단 네, 도달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싸움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거에서 뭐 네, 다른 이야기 할 게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여기가 매물대죠. 매물대. 예, 여기 한 322 정도부터 해서 325까지 매물대입니다. 이 매물대를 돌파한착하면 이걸 잘 소화하면 이제 그럼 대세 상승으로 전환도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자리까지 비교적 너무 급하게 도달한 감은 있습니다. 단기 낙폭 저기 단기 오버슈팅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 지수들이 계속해서 뭐 17부근에서 버티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좀 불안한 요소이긴 하죠. 이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확실히 좀 상승이 조금 세긴 셌어요. 그래서 풋옵션들 반토막 정도 났는데 뭐 일단은 뭐 일단 죽을 수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죽었습니다. 오늘 시세는 뭐 특별히 이상한 거 뭐 일단 그런 건 없었습니다. 조금 좀 단기적으로 너무 좀 많이 오르지 않았냐 뭐 그런 이야기 정도 할 수 있는데 딱히 뭐 이제 그죠? 지금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제 쉬지 않고 만약 더 오른다면은 그러면 차라리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이 더 흐뭇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오버슈팅 어느 정도 주고 있는데 사실 그 오버슈팅 가능성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당장 여기서 꺾이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일단 이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아래쪽을 보시는 하방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하려면은 차라리 여기 지난번에 이런 식으로 올랐던 것처럼 이런 그림이 한 번 더 나오는 게 차라리 더 대응하기 편하고 마음 편할 수 있다. 물론 지금 이런 그림 나오면은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한장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은 좀 더러워질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뭐 차라리 이렇게 오버슈팅 나오는 게 뭐 대응하거나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더 편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싶습니다. 여기서 짜불짜불 변동성 죽이면은 제 생각엔 아래쪽 보시는 분들은 더 오히려 안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차라리 여기서 빨리 꺾이거나 아니면 차라리 급등을 해버려서 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래쪽에는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할 이야기 없고요. 뭐 코스닥도 잘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얘도 다중바닥형 가능성이 있다, 그죠? 물론 추세 전환까지는 한참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별 걱정할 게 없는데 지금은 코스피가 문제입니다. 코스피가. 근데 아마 코스피가 뭐 추세 전환되고 더 올라가는 그런 그림 나오면 코스닥도 당연히 따라 올라가겠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답답한 모습, 뭐 증시가 급등하나 어쩌나 그냥 조금씩 뭐 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여튼 그죠? 증시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급등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원달러 환율은 이 낙폭이 좀 과해가지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변동성을 굉장히 줄여놓은 모습인데 개인적으로 이 환율의 최근의 움직임은 약간 변동성 지수 이런 구간을 약간 이런 구간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입니다. 변동성 지수들이 이렇게 차분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짜불짜불 할 때가요. 약간 지금 환율을 변동성 지수를 표현을 하자면 약간 이런 기분일 거예요. 이러다가 변동성 확 확대되고 급등하는 경우 한 번씩 나오긴 나오거든요. 약간 뭐 제가 느끼는 느낌은 이런 데 느낌입니다. 환율 느낌은 약간 요런 때 지금 느낌하고 비슷한 것 같다. 폭락하다가 변동성 줄이고 나서 계속 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한번 또 급등하지 뭐 요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죽는 패턴이 뭐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죽더라도 계단식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폭락 할 수도 있는 거고 짜불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뭐 하여튼 다양한 패턴을 갖고 있는데 다양한 패턴을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다음에 되냐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한 번에 갑작스런 어떤 이슈로 인해서 확 추세 전환이 되는 경우가 종종 보이긴 하더라.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요. 뭐 만약에 추세 전환이 된다면은 아마 그런 패턴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뭐 그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가만 보시면 어느 순간부터 환율이 변동성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순간부터 변동성이 죽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사실상 뭐 그 한 달 내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거잖아요. 환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이거 하루 이틀 만에 금방 되돌릴 수 있다. 뭐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되돌린다면 뭐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고, 만약에 이제 언젠가 되돌린다면 그런 패턴 나올 수 있다. 변동성을 줄이는 그런 패턴은 반등이 나오면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증시 뭐 대충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뭐 상승 추세로 전환되긴 됐어요. 전환됐습니다. 예, 분명히 전환된 거예요. 고점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 1년 몇 개월간의 뭐 그런 하락이 있었는데, 그거 일단 극복하고 일단 상승 전환 되긴 된 겁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에요. 물론 이제 이 돌파 안착한 과정이 다소 좀 부실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확인은 필요할 수 있지만, 일단은 뭐 신뢰도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일단 돌파 안착 됐습니다. 일단 상승 추세로 전환은 됐어요. 이렇게 됐으면 뭐예요? 삼성전자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이제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되면 눌림심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신뢰도는 어떻게 될지, 뭐 저거를 그러니까 오늘 저 시세를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조금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그렇게 좀 차분차분하게 돌파 안착한 게 아니고 폭등하면서 저렇게 돌파 안착한 거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는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을 반영하겠죠,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을 반영하면서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침에 보여드렸다시피 일단 뭐 EPS는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은 잘 나왔는데 EPS는 잘 나왔는데 매출이 뭐 좀 안 좋긴 했습니다. 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이 미국 증시가 오늘 하루 종일 일단 약한 모습이긴 한데, 이런 걸 보니까 결국 미국 증시가 하락 출발할 것 같긴 한데요. 하락 출발한다면 결과적으로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때문에 하락하는 게 아니겠냐라는 생각이긴 해요. 다른 이슈가 없죠. 지금 사실 지금 뭐 중국에서 어떤 이슈가 나올 수도 없잖아요. 연휴니까. 중국은 쉬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렇게 미국 증시가 하루 종일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에 관련된 부분일 텐데, 더군다나 나스닥이 0.5% 빠지고 있고 S&P가 0.3% 빠지는 거니까 아마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을 뭔가 안 좋게 보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젯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하자마자는 플러스 4%, 플러스 5% 올랐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무튼 마이너스긴 마이너스란 거죠.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때문에 일단 뭐 하락 출발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오늘 밤에 보셔야 되는 건 뭐냐? 중요한 건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끝이 중요한 거죠, 그죠? 끝하고 테슬라 실적이 중요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요렇게 마감해주면, 그 말씀드렸죠. 이렇게 마감을 해주면, 지금 이 상태로 마감을 해주면 어떤 매도세가 누적이 된 거고 방향 전환 가능성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거고요. 뭐 거기다가 뭐 테슬라 실적도 물 말아 먹어서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뭐 더욱더 뭐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많아지는 거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오늘 밤에 뭐 상승 마감하거나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또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하여튼 오늘 미국 증시는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때문인 것 같다. 그 실적 때문에 일단 하락 출발할 예정인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변동성 지수들 아직 완전히 죽은 건 아니다. 관뚜껑 닫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겠죠. 뭐 그런 점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달러 인덱스도 스물스물 죽고 있는데 뭐 완전히 뭐 잘 죽고 그런 건 아니니까 뭐 그런 점들 맨날 하던 이야기예요. 달러가 죽냐 안 죽냐, 변동성이 죽냐 안 죽냐, 뭐 그런 점들 위주로 보자. 이런 이야기 뭐 맨날 했던 이야기 또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